그날 밤 나는 컴퓨터 앞에서 잠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한적한 시골집에서 어둠이 깔린 밤 풍경을 바라보고 있자니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갑자기 내 왼쪽 다리쯤에서 살짝 소리 없는 진동이 느껴져 고개를 돌려보니 핸드폰 화면에 카톡 메시지가 떠오르고 있었다. 형, 여기 좀 이상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내 동생이었다. 그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건 2주 전. 그는 친구들과 함께 한적한 시골 캠핑장을 찾아 떠났던 게 마지막이었다. 평소 유쾌한 성격의 동생답지 않게 메시지에서 섬뜩한 분위기가 느껴져 불안감이 엄습했다. 뭐가 이상해? 바로 답장을 보내자마자 그는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내왔다. 여기서 나가지 못하고 있어.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나 혼자 남겨졌어. 갑작스런 이상한 상황에 나는 걱정 반 놀람 반으로 동생에게 전화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마침내 연결되었지만 그곳에서는 깊고 낮은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여보세요? 여러 번 물었지만 답변은 없었고 오직 기이한 소리만이 나에게 전해졌다. 전화를 끊고 나는 곧바로 주변 친구들에게 연락해 동생의 상황을 알렸다. 친구들은 아무도 그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예전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 없냐고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흔들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동생이 머물고 있던 캠핑장을 찾아 나섰다. 위치를 물어 찾아가면 이상하게도 그곳은 아무도 없었다. 텅 빈 캠프파이어 자리와 찢어진 천막 그리고 어딘가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아 주변을 둘러보던 중 축축한 풀 아래에 무언가 희미하게 빛나는 것이 있어 다가가 보니 휴대폰이었다. 동생의 휴대폰이었다. 화면이 켜질 때마다 미묘하게 이상한 패턴이 번쩍이며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곧이어 화면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푸른 빛으로 물들며 알 수 없는 문자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여기선 나가라. 돌아오지 마라. 다친다. 이해할 수 없는 경고의 메시지가 차례대로 화면에 떠오르며 점점 더 기괴한 기분을 자아냈다. 바로 다음 순간 정적 속에서 갑자기 들려오는 발소리에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 모두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어딘가 낯익은 얼굴들이었다. 그들은 동생의 친구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처음 보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마치 이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긴 흉터가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다. 널 기다리고 있었다. 는 조용히 말했다. 이곳은 선택받은 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한 번 들어온 자는 나갈 수 없어. 그 순간 내가 뒤쫓아왔던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곳은 단순한 캠핑장이 아닌 검은 역사와 비밀을 간직한 장소였다. 그리고 그 비밀은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공포와 절망 속에서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지 고민하며 결국 모든 용기를 내어 그 남자에게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어두운 숲을 헤매며 나는 아무리 달려도 숨이 가빠진 채로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남자의 웃음소리와 함께 점점 더 짙어지는 어둠 속에서 나는 내가 절대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공포의 덫에 걸린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나를 감싼 어둠 속에서 어떤 손길이 느껴졌다. 휙 돌아보니 동생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형, 서둘러. 빨리 여길 벗어나야 해. 그의 마른 목소리가 귀에 들려왔다. 동생의 손을 잡고 우리는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눈앞에 갑자기 밝은 빛이 비추며 앞서 기다리고 있던 친구들이 보였다. 그들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우리를 숲 밖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그 공포의 장소를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날의 기억은 지금까지도 생생히 남아있다. 누군가 그 숲에 다시 들어가지 않기를, 그리고 그 무서운 비밀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일상 속에서도 그 공포가 아른거리는 듯 항상 불안감이 따라다녔다. 그날의 경험은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였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정간해라는 한적한 가정집이 있었다. 정간해는 높은 신장로를 따라 한참을 내려가면 나오는 아담한 집으로 이제는 매끄럽게 변한 신장로에 들어가기 전엔 비포장도로를 지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 주택은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매번 손질을 잘해서 일반적인 사람 눈엔 오래됐더라도 관리가 잘 된 느낌을 주었다. 집안에서는 항상 은은한 향기가 났고 남향으로 배치된 넓은 창문 너머로는 사계절의 변화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데이트를 한 지 얼마 안 된 한 커플, 영수와 지혜가 주말을 맞아 이곳을 방문하기로 했다. 사실 이 집은 영수의 고향 집으로서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는 낡은 주택이지만 영수는 어릴 적 이곳에 대한 추억이 많아 언제나 그리워했었다. 이번 주말이 둘이서 도시 생활을 피하고 조용히 시간을 보낼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곳을 선택했다. 이번 방문은 영수와 지혜에게 특별한 날이었다. 맑은 날씨와 합쳐져 한적한 시골 마을의 경치가 일종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오랜만에 느끼는 신선한 공기에 둘은 설렘을 감출 수 없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아주 행복했다. 그러나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마루에 앉아 밤길을 따라 숲속에서 부는 찻잔 바람 소리를 들으며 따뜻한 차를 마시는 도중 지혜는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어 말했다. 영수야, 뭔가 기분이 좀 이상하지 않아? 혼자 있는 느낌이 아니야. 영수는 웃으며 다가와 지혜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여기선 다들 그럴 거야. 옛날 집이고 가끔 그런 기운이 남아있기도 하니까. 그렇지만 영수 역시 마음 한켠이 불편했다. 이곳의 기운이 정말 달라졌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었다. 이내 둘은 신경 쓰지 않기로 하고 미리 준비한 매트리스를 깔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밤중에 지혜는 다시 한번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다. 분명히 누군가 숨쉬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야릇한 오싹함이 그녀의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혜는 민신의 슬리퍼를 신고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주방으로 가는 도중 그녀는 기억 속에 남아있던 이상한 이야기를 떠올렸다. 이 집에서 그녀의 연인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들을, 영수의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귀신이 이 집에 머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물론 그런 얘기는 단지 추측일 뿐 영수도 별로 믿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그 상상은 지혜의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주방의 창문으로 한 줄기의 달빛이 비치면서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춰주었지만 소리를 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때 정말로 근처에서 무언가 소리가 났다. 조그만 속삭임, 여자의 목소리였다. 지혜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키며 후진해서 벽에 등대고 만지작거리며 문 손잡이를 찾았다. 가까스로 문을 열어 뒷마당으로 나갔고 너무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두컴컴한 마당은 매우 무서웠다. 곳곳에 있는 오래된 장치들, 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며 만드는 소리, 그리고 저 멀리 고양이 울음소리들이 오싹하게 느껴졌다. 지혜는 다시 방으로 돌아가기 전에 조용히 숨을 돌렸다. 그때 그녀의 뒤에서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지혜야. 소름이 끼쳤다. 그녀는 얼어붙은 채 뒤도 돌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곧바로 그 소리는 사라졌다. 지혜는 거의 울먹거리는 얼굴로 방으로 달려돌아왔고 영수는 잠에서 깨어나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야, 지혜야? 왜 그래? 영수는 그녀를 안아 달래려 했다. 그러나 지혜는 영수를 밀쳐내며 말했다. 방금 뒷마당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어. 영수는 뭔가 기억난 듯 입꼬리가 살짝 떨렸다. 그게 말이야, 할머니가 그랬다고 했어. 가끔 이 집에 들어가면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지혜는 바로 문을 열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그 밤을 또렷한 눈으로 깨어보내고 아침 첫 차로 집을 떠났다. 그 이후로도 끔찍한 사건이나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은 그날의 일이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 도시로 돌아온 후 영수와 지혜는 더 이상 정관의 집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집은 이제 시간이 흐르며 점점 잊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공포와 신비로움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도 늙은 할머니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나와 자신의 짐을 지킨다. 누군가가 다시 그곳을 방문하기 전까지. 이야기 등록 후 두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인터넷에 공유하며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게 된다.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가며 각종 공포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며 자신도 모르게 긴장하며 한밤중 그 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히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공포썰은 내가 대학 시절 경험했던 정말 소름 끼치는 사건이다. 그 당시 나는 경기도의 작은 도시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조용한 동네의 오래된 자취방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 집은 건축된 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았고 골목길에 위치해 있어 낮에도 햇빛이 제대로 들지 않았다. 낙서처럼 지저분한 벽지와 사가가는 목재 바닥이 조금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지만 우리는 저렴한 월세 덕에 그 집에 살기 시작했다. 그 방에는 섬뜩한 일이 일어나는 조짐들이 꾸준히 있었다. 예를 들어 밤마다 창밖에서 귀신 같은 소리가 들리거나 일정한 시간이 되면 갑자기 가전기기가 붕괴될 것처럼 요란히 움직였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그냥 피로에 지쳐 그 모든 현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루는 정숙한 밤이었다.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다가 모두 피곤해져 제각기 방에 돌아가 잠을 청했다. 나는 색색이 스칠 때마다 끽끽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그날은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분이 들어서였다. 어느 순간 방 안에 차가운 기운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고 눈을 떴다. 그때였다. 방구석에서 이질적인 소리 한 번이 또륵하고 들려왔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다. 고막을 찢을 듯한 소리가 나며 방 안의 공기가 혼탁해지기 시작했다. 뇌가 다가오자 그 소리는 문 뒤로 슥 사라졌다. 순간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누군가 내 방을 살펴보고 있었다. 분명 발길 꿈치 몇 센티미터 뒤에 퀭한 눈빛과 함께 검은 실루엣이 있었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 실루엣은 천천히 내게로 다가오더니 짐짓 귀엽게 웃으며 말을 걸었다. 너 왜 아직도 깨어있니? 그 소리는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엷은 순살의 입에서 나오는 듯한 메아리. 그 목소리가 내 몸을 감싸자마자 나는 현기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공포가 솟구쳤지만 나의 다리는 마치 시멘트처럼 무거워져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때 방문이 느릿하게 열리며 친구 중 한 명이 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불빛도 없이 손에 랜턴 하나만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너도 듣고 있지? 그 소리. 그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끽끽대는 소리가 주위에서 울려 퍼졌다. 그 실루엣은 갑자기 사라졌고 친구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경악했다. 우리는 동시에 방을 뛰쳐나와 아파트를 벗어나려 했다. 발걸음을 빨리 옮기는 동안 여러 가지 기괴한 현상이 눈앞을 스쳐갔다. 벽에는 낙서처럼 흘러내리는 한자들, 계단에는 절로 움직이는 장난감차. 우리는 지옥 같은 순간들을 지나쳐 밖으로 나갔지만 내 마음속엔 집안의 그 실루엣이 다시 생각났다. 그때부터 우리가 묵었던 자취방에는 절대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집주인에게 그 경험을 말했더니 그는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 방에 살던 마지막 학생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나선 불과 며칠 후 실종되어서 그 후로도 몇 달 동안 나는 집에서 나갈 때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을 덜칠 수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밤마다 나타나는 그 실루엣이 다시금 떠오를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져 잠자리에 들기가 무서워졌다. 그 경험은 지금도 나의 기억 속에서 흐릿한 공포로 남아있다. 정말로 그 방에는 무엇이 존재했던 걸까?